안녕하세요. 우주경제 전문 채널 슈퍼노바입니다. 우주라고 하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나 SF 영화, 아니면 나사 같은 국가기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비즈니스의 현장,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사 비용이 저렴해졌고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덕분에 지구 저궤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급성장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전 세계 눈이 저궤도 위성으로 몰리는지, 그리고 이 시장의 진짜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최신 리포트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전쟁 초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끊기고 눈과 귀가 멀어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트윗, 침공 6일째인 3월 1일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직접 올린 건데요. 그는 전 세계 위성 원격 감지 기업들에게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요청에 응답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민간 위성 기업들이었습니다. 플레인랩스와 맥사 테크놀로지가 찍은 고해상도 위성 사진은 적군의 위치, 이동 경로, 피해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지상망이 파괴되어도 우주에 떠있는 위성은 멈추지 않았죠. 이 사건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저궤도일까요?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거리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36,000km 상공에 떠 있다면 저궤도 위성은 200에서 2,000km 사이, 지구와 아주 가까운 곳을 돕니다. 이 거리 차이가 4가지 결정적인 장점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 초저지연 고속통신. 거리가 가까우니 데이터가 오가는 시간이 짧습니다. 실시간 게임이나 자율주행이 가능해지죠. 두 번째, 경제성. 위성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발사 비용도 쌉니다. 세 번째, 글로벌 커버리지. 산간오지,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 안까지 통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보 및 재난 대응력. 지상 기지국이 파괴되어도 우주망은 살아있어 실시간 위기 감지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 돈, 비용의 혁명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주로 물건 1kg을 보내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이 그래프는 수직 낙하합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10년 전 대비 발사 비용이 약 10배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우주 발사도 합승이 된다는 건데요. 마치 우리가 택시 합승하듯이 큰 로켓에 여러 개의 소형 위성을 실어 보냅니다.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프로그램을 보면 100kg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약 70만 달러, 한화로 10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싼 비용으로 내 인공위성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가격이 떨어지니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사된 소형위성의 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위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정부나 군대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기업들이 위성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4년에 2790기의 소형 위성이 발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다시 보면 스타링크 같은 통신 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2024년 기준 72%입니다. 그 다음으로 13% 리모트 센싱, 바로 지구 관측
위한 위성인데요. 이 리모트 센싱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우주에서 지구를 찍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돈을 버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통신위성을 제외하고 소형 위성의 미션 타입 비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모트 센싱 보시면 2019년 40%에서 2024년 47%까지 비중이 올라왔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스페이스X입니다. 전체 상업용 소형 위성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30%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개 이상의 위성 운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세틀로직, 아이스아이, 호크아이 360, 블랙스카이 등이 보입니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지구 관측. 낮이든 밤이든 지구를 찍어서 분석합니다. 아이스아이, 세틀로직, 블랙스카이 등이 있고요. 두 번째, RF 신호 정보. 숨어있는 선박이나 비행기 신호를 찾아내는데 RF 무선 주파수 기술로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호크아이 360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 연결.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 원앱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주 상황 인식.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충돌을 막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대표적인 기업은 레오랩스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면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제 모르는 분 없으시죠? 전 세계 하늘을 뒤덮고 있는 이 독주 체제에 중국이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볼까요? 치엔판, 우리말로는 100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북경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본토 발음으로 하면 일성, 치엔판입니다. 수만 개의 위성이 마치 돛담배처럼 우주라는 바다를 항해한다는 의미죠.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그 목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목표 수치가 나옵니다. 무려 15,000개 이상입니다. 단순히 몇 개 쏘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 저궤도를 촘촘한 그물망처럼 덮어버리겠다는 중국판 우주 인터넷망 구축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주도하느냐? 상하이 스페이스콤이라는 곳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건데요. 상하이와 인근 도시들의 첨단 산업벨트, 즉 G60 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형성된 민간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자동차 찍어내듯이 위성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상하이시 정부가 돈과 땅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들이 속도와 효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변 9개 도시의 공장들이 부품을 실시간으로 공급합니다. 즉 상하이 스페이스콤이 설계와 총괄을 맡고 인근 도시는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인데요. 이 협력 덕분에 과거에는 위성 1기를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일주일에 수십 대를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상황입니다.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첫 위성 발사에 성공해서 54기 위성을 올렸고 2030년까지 15,000개의 위성을 배치해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수치를 확인해 보면 2024년까지 통계치에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퍼레이터가
SSST. 여기가 바로 상하이 스페이스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저궤도 위성 쪽으로 실제 어떤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플레인랩스는 수백 개의 위성으로 매일 지구 전체를 스캔합니다. 농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항구에 컨테이너가 몇 개나 쌓였는지를 AI로 분석해 경제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핀란드의 아이스아이는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서 구름이 껴도 밤이어도 상관없이 지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젤렌스키가 그토록 원했던 기술입니다. 저궤도 위성 시장은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마쳤습니다. 발사 비용은 더 떨어질 거고 위성이 보내주는 데이터는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